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geb니까? 박진의 양아들은 박진에 의해 목이 졸려 잠깐 졸도하고 숨이 끊어진 듯하였으나 곧 이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박진이 어디 갔는지 찾았어요. 장락궁의 연회에서 역도의 무리들이 일거에 처단되기를 바라던 양아들의 입장에서는 박진은 현종의 거사를 방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술을 잔뜩 먹여서라도 거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하는 존재였었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아버지 박진이 안 보이자 설마 거사를 막으러 장락궁으로 갔나 싶어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있던 활까지 사라졌기에 박진의 양아들은 박진이 활을 들고서 무장한 채로 현종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박진의 양아들은 박진에게 술을 먹여 활을 쏘기 힘들게 만들어 놓긴 했으나 평소 활쏘기를 즐겨하며 쉴 때마다 화살을 쏘던 박진의 출중한 활쏘기 실력을 고려해본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죽일 만큼은 되었기에 현종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박진의 양아들은 남은 칼 하나를 마저 챙겨서 장락궁 연회장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별이 수놓아진 밤하늘을 보며 박진의 죽은 친아들들에게 전하길. 만약 형님들이 그곳에서 아버님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아버지가 고려의 황제를 죽이는 일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형님들을 죽인 것은 거란족들이지 고려의 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들을 죽인 원수들에게 고려 황제를 제물로 가져다 바치려 한 아버지의 악행은 제가 일단 막아보았으나 이제 그 마무리는 두 형님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두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횡포를 막아달라 부탁한 양아들은 다시 한번 힘든 몸을 이끌면서 장락궁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장락궁에서는 이미 거사가 시작되어 무의가 되어 춤을 추었던 군사들이 가면을 모두 벗어던졌고, 최질과 역도의 무리들은 무의들의 실체를 알아차린 뒤였었죠. 우스꽝스러운 가면 뒤로 늠름한 지체문 장군과 도용수 등의 얼굴이 드러나자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최질은 순식간에 술이 깨어버렸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두어 병의 술을 마신 뒤였기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질을 비롯한 역도의 무리들 중에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은 장수들도 있어 예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수적으로 불리한 현종의 군사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체문은 역도의 무리를 죽이는 것보다 현종의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일부 군사들에게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현종을 수비하라 명령을 내리었고, 가뜩이나 수적으로 불리한 현종의 군사들 중 몇 명이 현종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현종은 남은 군사들이 힘들게 싸우는 모습을 모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종은 지체문이 직접 들었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만한 깜짝 명령을 호위무사들에게 내리고 말았죠. 현종은 자신을 수비하던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나를 지키는 것보다는 자네들의 동료들을 돕는 게 더 중해 보이지 않는가? 내 몸 하나는 이제 내가 지킬 수 있으니 그대들은 얼른 연회장 아래로 내려가 남은 역도의 무리들을 모두 처단토록 하게. 황제 현종의 명령과 상관 지체문의 명령이 상충하여 당황하는 군사들에게 현종이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하길, 이보게들, 황제의 명령일세. 얼른 내려가서 자네의 동료들을 돕도록 하게. 그렇게 황제를 호위하던 군사들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연회장 아래로 내려가 지체문과 도용수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 정도는 자기가 지키자 싶었던 현종 또한 칼 하나를 꺼내들었지만 갑자기 문 하나가 벌컥 열리더니 그 문 뒤로 눈이 벌겋게 뒤집어진 박진이 등장하였고, 그는 우뚝 서서 현종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박진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만 현종이 눈을 동그랗게 떠서 박진을 노려보았고, 박진은 이미 상당수의 역도의 무리가 황제의 군사들의 칼에 의해 쓰러진 걸 보고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남은 복수는 황제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판단한 박진은 활시위를 들어 올리고 화살을 낀 뒤 현종을 향해 겨누기 시작하였어요. 현종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겠다며 칼을 집어들기는 하였었지만 박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를 공격하러 가기도 어려웠고, 하필 호위하던 군사들을 다 물린 상태라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하나 없었기에 박진의 화살에 무방비가 되어버렸죠. 황제 폐하? 피하시옵소서. 뒤늦게 현종이 위험에 빠진 걸 알게 된 지체문이 현종의 근처로 다가가려 했으나 앞에 군사들이 싸움을 벌여 그 앞을 모두 막고 있었던지라 일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렇게 박진이 활시위를 당겨서 현종에게 화살을 쏘려던 찰나 갑자기 박진의 눈알이 개구리처럼 커지더니 실핏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앞으로 턱하고 고꾸라지고야 말았어요. 현종은 박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을 보고 의아했지만 곧 이어 박진의 뒤편에서 누군가가 등장하였으니 그는 바로 박진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칼로 박진의 등을 내리꽂았고 박진은 갑작스런 뒷 기습에 손도 쓰지 못한 채 그렇게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박진을 죽인 게 양아들임을 알고 이 일이 어찌 된 건지 의아했고 양아들은 현종을 향해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더니 옷 안쪽 가슴팍에서 단도를 하나 꺼내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지체문은 양아들이 현종마저 공격하는 건 줄 알고 놀라 황제폐하 피하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양아들이 그 칼로 찌른 건 바로 자신의 백가죽이었습니다. 박진의 양아들은 박진이 친아버지가 아니긴 하나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폐륜을 저질러 놓고 멀쩡한 정신으로 살기도 힘들 것 같았고 자신의 삶 자체에 깊은 회한을 느껴 그 자리에서 자결하는 것을 선택해버렸는데요. 자신의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심지어 양아버지에게 죽임까지 당할 뻔했으니 삶 자체에 깊은 회한이 들었을 뿐 아니라 장락궁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고 있자니 고려를 이리 엉망진창으로 만든 데에 자신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 죽음으로써 그 죄를 사죄하고자 하였습니다.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지체문의 뒤로 쓰러져 있던 역도의 무리 하나가 단도를 꺼내들고 공격하였고 그 단도가 지체문의 뒷덜미를 찌르려던 찰나 어디에선가 화살이 하나 날아와서 그 역도의 심장에 명중하였습니다. 뒤에서 억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자 지체문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자기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뒤에 쓰러져 있는 역도를 보고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무리 천하의 지체문이라 하더라도 한눈을 판 사이 뒤에서 공격을 해오면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누가 자기를 구해준 건가 싶어 고개를 360도로 돌려 살펴보아 저 멀리에 있는 원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황후마마 고맙사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원성에게 감사를 표한 지체문은 자기가 호위해야 할 원성이 오히려 자기를 구해주는 상황이 되자 멋쩍으면서도 고마울 수밖에 없었고 현종 또한 멀리서나마 보고 싶던 원성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박진의 양아들과 원성의 등장으로 인하여 장락궁에서의 역도 무리들과의 싸움은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황제의 군사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역도들을 모두 완벽하게 제압한 현종은 의기양양하게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현종의 무리 뒤에는 최지를 포함한 역도들의 시체가 모두 잘 수습되어 함께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일부 신하들은 역도의 시신을 황제가 직접 수습하는 경우는 없으며 현종에게 갈 길이 바쁘니 시체를 두고 오자 하였지만 현종이 담담하고 비장하게 말하길 여보게들 이들의 마지막은 비록 역도였으나 그 전까지는 고려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충신들의 모습이었음을 내 모두 기억하고 있네. 이들 덕분에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저 간악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아직 안전하게 잘 살고 있음을 아는 내가 어찌 이들의 시신을 버려두고 올 수 있겠나. 행렬이 다소 지체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시신 한 구라도 모두 정성껏 수습하여 그들의 가족에게 돌려주도록 하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남편, 형제, 자식을 본 개경에 남아있던 역도의 가족들은 이제 그동안의 관습대로 자신들 또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 두려움에 떨었지만 현종은 그들은 역도의 가족이기 이전에 고려를 지킨 충신들의 혈육들이라면서 조금의 벌도 주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경 한 구석에 박진이 그렇게 원하던 친아들 박중과 박석의 명복을 비는 작은 탑을 만들어 주어라 지시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이 탑은 박중과 박석 개인의 명복을 빌 뿐만 아니라 고려를 위해 희생한 군사들과 가족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란의 침입을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담는 것이라면서 강감찬을 필두로 거란 군대를 괴멸시키기 위한 완벽한 전쟁 준비에 돌입하라 명합니다. 또한 얼마 후 현종과 개경에 돌아온 원성은 꿈에도 그리워하던 김은부와 가족들을 만난 후 곧 현종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회임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